오늘 저희가 청년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좀 풀어나가려고 주제를 되게 많이 잡았는데 저는 시작도 되기 전에 굉장히 조금 걱정이 하나 돼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1분 전까지도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뭐라 했어요?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저희가 뉴스엔진 지금 라이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방송 전에 이제 감독님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한 거 지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재밌고 알차게 50분 안에 진짜 잘해봐야 된다. 괜찮으시죠? 예.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제 세 분의 청년 정치인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분들의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20대, 30대 분들이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배지들 달고 계신 30대 분들, 대변인 하고 계시는, 뭐 부대변인 하고 계시는 30대 분들, 막 그 대선 캠프에서 일하시는 20, 30대 분들 저희는 제 주변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뭐 나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가? 자, 우리 의원님부터 갈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 당에 가입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이제 당원 가입을 처음 한 시기가 네. 코로나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때는 정말 전업 자영업자였죠. 지금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례지만 어떤 업을 하시는지 여쭤도 돼요? 호프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호프집. 코로나 때 정말 오늘 끝나고 콜? 너무 좋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저처럼 아예 정치에 무관심했고 정치는 먼 나라는 얘기고 나는 지금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정치가 내 삶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뭐 예를 들면 우리 한창 7시면 문 닫아라.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술 한 잔 먹고 그 마스크 다시 쓰고 얘기하다가 술 먹고 싶으면 마스크 벗고 얘기하라.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제 옆에 헬스장 사장님 노래 그때 기억나세요? BPM 128비트 이상 BPM으로 틀지 말라고. 그게 현실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뭉치기 시작했죠. 저를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만났습니다. 그때 10시 후면 못 만나게 했잖아요. 네, 네. 저희는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막 어느 뭐 은평구에 있는 어느 호프집 사장님 지하 거기 불 안 새 나간다고 거기 가서 막 4, 50명 전국에서 뭉쳐가지고 촛불 들고 진짜 말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막 시위 활동을 격렬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막 분향소도 설치하고 막 저희 차량 시위하고 하면서 당을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네. 목소리가 결국은 현실이 되려면은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극한 분노가 가득 차여 있던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뤄내고 보자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그러니까 정계에 입문했을 때는 생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 주변 반응은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당원 가입으로서 활동하는 거는 네. 다들 뭐 이해를 하셨죠. 그럴 수 있다. 그때 이렇게? 당시에 저 막 제가 9시 뉴스를 틀면 거의 다 제가 먼저 나오고 시작할 정도였는데 당시에는 워낙 어린 친구가 자영업자 살려달라고 거의 막 빠루 들고 막 여의도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빠루 들고 다녔어요? 예,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러고서 선출직을 도전하는 개념은 사실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도전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당원인 거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선출직이라는 건 내가 이 당에 한번 대표로서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선언 같은 건데 플레이어가 되는 거니까. 전 국민의 절반은 일단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편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지자들이. 그런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네. 많은 주변의 우려가 정말 컸죠. 이게 진짜 할 수 있겠냐, 자신이 있겠냐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그 우려 속에서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자영업자이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는다. 이거 굉장히 참 재미있는 이력이기도 하고 진짜 큰 도전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네.
동대문구 자체가 지금 야당의 텃밭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의원으로 이제 당선되기까지의 우여곡절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정혜림 부대변인 넘어갈까요? 네, 저는 결혼은 이 세 분 중에 제일 먼저 한 것 같지만 3주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자랑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근데 아마 정치 경력은 제가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9일에 총선 영입 인재로 이제 인재 영입됐고요.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기후 에너지 분야로 이제 영입된 인재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계속 전략 연구원이었어요. 국책연구소에서도 기업에서도. 네. 근데 저가 이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해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은 사실 가지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또 전문가의 눈과 일반인의 눈이 또 다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어쨌든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입 인재 거기 인터넷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넣었어요. 아, 저희 본인이 당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냥 저는 이력서 써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영입이 된 정말 아,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구나라고 네. 남들과는 좀 다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과고 나오고 공대 나와서 연구원 하던 공대 정말 아름이 같은 완전 수준이었구나. 길이 그냥 공대 아름인데요. 완전 그냥 진짜 딱 정치와는 거의 격이 없는 네. 벽일 좀 친 공간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정치한다는 사람 네가 처음이다. 내 그랬을 것 주변에서는.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내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회사에서는 좀 이렇게 민주당 드러내놓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림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 당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던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얘기인 거예요. 국민의 반은 일단 나를 네. 싫어한다.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큰 용기가 필요한 그치만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맞습니다.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언제 입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계기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좀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다 보면 아기 때 찍은 사진들 앨범으로 모아두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원래 이제 부모님이랑 뉴스 보는 걸 좋아해서 그랬는지 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찍혀 있는 TV 화면 보면은 무슨 땡땡당의 그 창당대회, 뭐 전당대회 이런 게 뉴스 화면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썼던 이제 그 일기장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네. 오늘 뉴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이런 내 의견은 이렇다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정치 영재네요. 아닙니다. 영재인데 아직 빛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언제 딱 입문했다라기보다는 쭉 쓸려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서사들이나 네.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